매해 테슬라에게 기대되지 않는 해는 없었지만 2026년은 그간의 모든 기록을 넘어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에게 있어 2026년은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열리는 시점인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쟁과 노이즈가 공존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차량을 더 많이 파는 단계를 넘어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이 바뀌게 될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2026년에 주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테슬라 최고의 해이자 테슬라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사람이 이 기회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테슬라의 미래 EPS와 지금 당장의 EPS의 괴리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2026년 상반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FSD 그리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계단식 밸류에이션 상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계단이 아니라 30%대 마진을 남기는 하드웨어 회사가 70% 이상의 마진을 남기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는 계단이며, 또한 전 세계의 필수제가 되는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단보다 훨씬 더 큰 계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가오는 4분기 어닝을 포함해서 2026년 상반기까지 EPS 수치 자체는 그렇게 높다라고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미래 밸류에이션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닝, 이 둘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026년입니다. 벌써 시작된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의 무감독 로보택시와 로보택시 확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FSD 2연 매출 인식 증가와 함께 로보택시 매출이 발생하는 것 역시 이번 1분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매출 비율로 봤을 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 지난 4분기를 포함해서 다가오는 2분기까지는 엄청난 성장률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 확인되었던 이번 4분기 인도량 같은 경우 2025년 7월 5일 미국의 7,500불 전기차 보조금이 제거되자마자 이와 관련된 영향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7월 초에 정리했던 내용이 2025년 4분기 미국에서의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 바로 그 내용이 얼마 전 인도량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 또 최고의 12월 판매량을 보여주며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어떤 지역에서 한 대의 전기차를 파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다른 마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미에서 차량 한 대를 판매하는 것과 중국에서 차량 한 대를 판매할 때 테슬라가 얻는 마진 역시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중국에서 차량을 판매할 때 훨씬 더 낮은 마진을 바탕으로 차량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4분기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늘고 미국에서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 안에서 전반적인 어닝은 크게 높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능이 아주 강화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배포를 통해서 그동안 인식하지 않았던 FSD 2연 매출 인식은 크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으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면 전기차가 핵심인데, 이 전기차 하드웨어를 봤을 때는 이번 4분기가 결코 뛰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극과 극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노이즈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의 가치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닝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 혹은 테슬라의 미래가 전기차 판매 성장과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현재 테슬라가 고평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고평가이고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2026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본질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하드웨어와 달리 확장성과 그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닝,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 조금 더 길게 봐서 2분기까지의 어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라는 게 아주 서서히 다가오는 것 같지만
마치 현재 인공지능이 평균적인 사람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026년입니다. 이번 1분기부터 로보택시 관련 매출이 집계될 가능성이 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만에 하나 이게 1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2분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로보택시 관련 매출이 집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 로보택시 관련 혹은 자율주행 관련 매출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4분기에는 벌써 자율주행이 의미 있는 어닝 기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테슬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본다면 테슬라가 만드는 미래는 밝아도 너무 밝아서 믿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현재 테슬라의 EPS나 곧 찍히게 될 지난 4분기 EPS를 보게 된다면 이런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기에는 현재 실적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신규 all-time high를 갱신할 때마다 EPS 이야기하고 P-ratio를 기반한 밸류에이션 이야기하며 테슬라가 버블의 신호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항상 변동성이 컸던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고점 대비 1년 동안 3에서 40% 하락이 가능한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높았던 P-ratio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매번 보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은 테슬라 최고의 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고의 기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기회는 노이즈를 구분하고 인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아무리 정답지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정말 정답인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이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본인의 시간을 써서 치열하게 살펴보고 사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미래를 제대로 인지한다 하더라도 이 미래에 걸맞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한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하지만 그 미래가 내일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단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아주 높은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이해하고도 여기에 걸맞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또다시 10%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인내까지 갖춰야 최종적인 마지막 1%의 성공적인 테슬라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2026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6년은 테슬라 자율주행의 과실을 맛볼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은 해이며 현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양한 로보택시 테스트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테스트 운행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이버캡 같은 경우 생산 단가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캡 영상에 배경음악만 넣어버리면 하나의 영화가 연출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공식 계정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를 통해서 택시가 단순히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틴과 베이 지역에서 그 누구라도 로보택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스틴에서는 5대의 사이버캡 테스팅 차량이 목격되었으며 베이 에리어 같은 경우 2대의 테스트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두 지역 모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된 테스트 로보택시 차량이 목격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고객이 직접 돈을 내고 탈 수 있는 안전 드라이버가 존재하지 않는 로보택시는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번 1분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영상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어떤 단계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원하는 목적지만 입력한 다음에 터치 스크린에 시작 버튼만 누르면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고에서 혼자 후진해서 빠져나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 주차마저 혼자서 다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당장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한국도로공사에서까지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비보호 좌회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전 구간에 걸쳐 일반 운전자 이상의 수준으로 자율주행 가능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대부분 북미 데이터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곳 역시 북미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다만 이런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 한국에 본격적으로 FSD 도입이 허용이 된다면 한국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한 번만 돌리게 된다면 거의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한국 정부에서조차 테슬라 자율주행 능력을 전 구간에 걸쳐 일반 운전자 이상의 수준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운전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미국 언론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지난 주총을 마치고 사이버 트럭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한 주주의 이야기인데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트럭의 자율주행이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사람이 운전했다면 치명적인 사고가 났을 상황을 안전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도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이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주류 언론에서조차 테슬라 자율주행의 장점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기술 자체는 방향성과 그 끝이 명확하다는 것을 벌써 다년간에 걸쳐서 증명을 하였으며 지금 이 시점의 자율주행 기술조차 웬만한 사람보다 더 주행을 잘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이 객관적인 팩트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원래는 1%도 되지 않았는데 이 수치가 2%, 3%, 4%로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밖에 지금 내용은 지난 12월 중국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입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 중국 내수 판매와 수출을 모두 합친 수치인데 거진 10만 대에 달하는 9만 7천 대를 기록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한 달간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25년 4분기, 2024년 4분기보다 더 높은 인도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4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조금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해서 절대적인 차량 판매만 본다면 일부 아쉬운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결국 앞부분에 살펴봤던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밸류에이션 상승과 여전히 낮은 EPS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시장이 주가를 통해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덕분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미래는 필연적인 미래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시장 역시 여기에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 밖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80% 슈퍼 천재이며 20% 정도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좋은 사람이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일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의 여러 가지 혜택을 테슬라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실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자율주행 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자발적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4월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 의무와 예외 조항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덜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불필요한 인간 운전자 요건을 주 단위가 아닌 미국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단일화된 국가 표준을 만들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벌써 자율주행에 우호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다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2026년, 기술적 혁신 속도에 맞는 규제 완화 속도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테슬라와 함께하는 매해는 언제나 다사다난했으며 2026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벤트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특징이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혁신적 기술들을 여전히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치부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꿈에 그리던 미래를 현실로 앞당겨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체들을 2026년 가장 명확하게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